반갑습니다. 저는 천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국어를 공부하는 김영희입니다. 15년 동안 공교육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의미를 담은 수업은 무엇일지 고민을 해왔는데요. 조금 더 현실을 담아낸 수업은 무엇일지,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업은 무엇일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이 함께하는 주제통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가치를 논하는 일의 효과와 의미를 체감하였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 공교육 교실에서 학생들과 할 수 있는 일의 상상력과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멋진 경험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강의에서 주제통합 수업 운영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픈 생각을 3가지 순서로 제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눔에서는 공교육 교실에서 나눔을 이야기하는 가치 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바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둘째, 실천 나눔에서는 실제로 수업을 설계할 때 초점 두어야 할 바를 안내하고 기후위기를 주제로 진행한 주제통합 수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마지막 상상 나눔에서는 권리형 나눔의 무게를 둔 주제통합 수업이 가져온 변화를 통해 우리가 이 활동에 걸 수 있는 기대감을 나누려 합니다. 영상을 본 분들이 나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일이 저의 목표입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학생들은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을 습득합니다. 나눔에 초점을 둔 가치 교육은 정규 수업이나 동아리, 학급 활동 등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이 잘해야지 마음 먹고 준비한 것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많은 교사들이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열심히 머리를 써서 활동 설계를 했는데도 결과가 매번 아쉬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내린 답은 각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사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을 했지만 혼자 준비하고 혼자 실천했기 때문에 학생에게 가닿는 정보나 떠올리게 하는 생각의 깊이, 경험의 정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 각자가 학생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은 맨날 똑같은 말 하더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교사가 제시하는 활동에 대한 흥미가 애초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제통합 수업의 성공을 위해선 한 학년의 수업을 들어가는 교사가 미리 협의를 해서 각자 맡을 내용과 역할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활동의 구성에서 학생들이 문제 상황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이것의 개선을 위해 개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환경 문제를 중심에 둔 교육 활동이라면 텀블러 사용이나 분리배출 잘하기 등의 개인적 노력을 독려한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원 착취를 기본값으로 삼는 경제 구조와 정책에 비판적 의식을 갖게 하고 이를 개선하는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거죠. 그동안 가치를 중심에 둔 수업을 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수업이 잘 된 것 같은데 이걸로 끝내도 될까? 라는 막연한 아쉬움을 느낀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조의 부조리를 바라보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권리형 나눔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회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시민 개개인이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착한 개인을 만드는 수업을 하는 일은 교사에게도 이게 맞나? 여기까지인가? 라는 의문을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로 현재 청소년들이 살아가게 될 세계는 기성세대가 감각했던 것에 비해 훨씬 엄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바는 안타까운 사람을 돕자, 개인적인 선행을 하자, 규율을 잘 지키자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개선을 위해 함께 힘쏟는 연대하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형 나눔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 구조에 관심을 가져 구조 개선을 통해 본질적인 연대를 이루어야 해라는 당위로 전달되는 가르침은 청소년에게 나눔을 실천하자는 의지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청소년의 생각을 바꾸고 실천을 일으키는 힘은 하나의 문제 상황을 두고 해결을 위한 입체적인 사고를 하며 문제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그걸 직접 개선하는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교과의 연합 수업을 통해 사안에 대한 입체적 접근, 다양한 자료의 분석, 구조를 바라보며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경험을 저희는 학생들에게 쥐어줄 수 있었습니다. 한 학년을 수업하는 여러 교과의 교사가 기후위기를 주제로 수업한 사례입니다. 수업을 설계할 때 저희가 중심에 둔 바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학생들이 권리형 나눔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노력하는 과정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마치 교사가 답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몰아가는 답정너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를 억지로 유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는데요. 활동에 필요한 자료 조사나 분석 과정을 모두 학생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이 해야 할 일들을 직접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바는 시민으로서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이론 중심의 학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먼저 현상 인식을 위해 지구과학 교과에서 학생이 각자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기후위기의 최근 이슈를 찾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검색 범위를 반드시 신문기사와 같은 문자에 한정짓지 않았고요. 유튜브나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어 시간엔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심화된 이해를 위해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단행본 도서를 읽고 모둠토의를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원인을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아 지구가 망가진다가 아닌 산업과 경제 구조, 정책적인 면이 지속적인 자원 착지가 이뤄지는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활동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일에 목표를 뒀는데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에는 각국의 환경 정책을 모둠별로 탐구하게 한 뒤에 발표하였습니다. 정책을 만들어 구조를 개편하는 일이 사회 전체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를 바꾸게 한다는 점, 국가에 따라 정책의 양상과 정도가 아주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정책을 타국과 견주어 보고 한국의 기후위기 정책의 장점과 개선점을 학생이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치 수업 시간에는 이 구조의 문제를 조금 더 학생의 삶으로 가져와 해석을 했는데요. 교내 환경 프로그램과 정책을 분석하고 의미와 가치를 따져보았습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구조를 개선한다는 말이 자신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이걸 직접 개선하는 경험을 통해 성공 경험을 쌓게 하는 일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주 1회에 있는 학급 자치 시간을 활용해서 교내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환경 관련 교칙에 포함된 내용을 구상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교내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각 자료나 음향 자료 등을 제작하는 시간을 음악과 미술 시간에 배치하였습니다. 그것은 학생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내놓는 일에 기여를 하였고요. 교칙 정비안 제안 결과와 보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수학 수업 시간을 활용해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보안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 약자를 향한 시혜와 동정 차원으로 극복하는 일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선행에 초점을 둔 기존의 나눔 활동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고 봅니다. 구조에 관한 관심은 문제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실제로 달라지는 세계를 바라보며 지속적인 효능감을 느껴 행동을 이어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에게 입체적인 수업을 통해 구조에 대한 사고,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일은 의미가 아주 크죠. 평소에도 사회적 약자, 혐오와 차별과 배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진로 희망을 작가에서 정치인으로 바꾼 사례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사회의 어두운 곳을 주목해서 그걸 기술하는 작가의 역할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치 참여를 통해서 구조를 바꾸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겠다는 인식을 했다는 말이 저는 정말 놀라웠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잘 상처를 받는 여린 성향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구조와 사회 변화의 방향성을 논하는 활동을 정치인이라는 직업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 저는 참 놀라웠는데요. 정치적인 입장을 밝혔을 때 공격받으면 상처받지 않아? 라는 제 질문에 대해서 그 학생은 입장이 다른 사람 비판을 들 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옳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생겨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저는 그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상의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한 수업이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냈구나라는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느껴왔던 것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쥐어서 마음이 단단해졌다라는 응답을 많이 받았고요.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부담스럽고 겁이 나죠. 하지만 여러 교과 교사들이 역할을 나누어 수업과 활동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쉽게 의미 있는 결과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이 가르치고 싶어 라는 욕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활동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합니다.